우리의 삶이 우주 시공 안에 같이 있어야 할 의미의 한 점이 되었으면 보이지 않는 곳,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움과 진실을 찾으며 희망하는 사람과 생명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생의 모습을 이미지로 낙점지어 간다는 희망에 대한 투명한 확신을 갖게 노력한다면 3박 4일의 목적지도 없는 겨울여행을 떠납니다. 그리움을 희망으로 확신하며 사랑하기 위해서죠. 메시지 남겨주세요. 여기서 시인의 딜레마는 시작된다. 시인은 추악한 현실 속에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포착해내고 곤태롭고 짜증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사는 인간 실존들을 향하여 자신이 깨달은 바를 그들의 말로 변환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이나 동의가 이미 어려워진 그런 것들을 가정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혹은 통일이나 질서가 명확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에 있어서 시인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에는 지난하다. 엘리엇이 살았던 시대는 니체가 선언한 것처럼 이미 신은 죽었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 더 이상 이전의 신념이나 절대적 기준과 같은 잣대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논리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었고 자기 신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인간을 탄생시켰다. 이런 산업화 사회 속에서 인간 영혼은 온갖 종류의 고립을 맛본다. 그는 전통과도 하나님과도 분리된 채 폭도가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전통이나 신앙의 의미가 없었다. 엘리엇의 문제는 이 진공 상태를 향하여 말을 건네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의미가 없는 진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고독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현대의 환멸이나 곤태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이나 희망의 강력함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결여와 조우해야만 했다. 그것은 마치 수월의 뱃속과 같은 무의미의 심연을 뛰어넘는 것이고 온갖 분리된 것들의 새로운 통일성과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었다. 엘리엇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의미의 진공 상태를 향하여 말을 걸 준비를 한다. 인식한다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다. 구원은 시간의 인식, 즉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극복의 길을 찾는 것으로 완결된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시간은 악에서 악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그런 시간의 인식, 즉 현실 인식은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악과 더불어 공생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엘리엇은 이런 두 가지 태도 중에서 후자를 택하게 되는데 이런 그의 선택이 종교적 자아 혹은 시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시적 자아는 브래들리의 경우처럼 표면 밑에 있는 진정한 실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의 등가물을 탐구하게 된다. 결국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시간의 심연인 인간 실존의 비참한 현실로 내려가서 그것을 인식하는 길이다.